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12년 차 50대 여성이에요. 인생에 결혼은 한 번뿐이라고 다짐했는데 세상 일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철없던 시절에 만나 결혼을 했던 첫 남편한테 결혼 2년 만에 배신당하고 이혼을 했어요. 믿었던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죠. 이제 갓 20살밖에 안 된 남편의 내연녀가 제게 그러더군요. 아줌마, 그러게 남편 단속을 제대로 했어야죠. 남편 마음이 떠날 때까지 아줌마가 한 게 뭐 있어요? 그래놓고 왜 나한테 따지는데요? 자기 남자 못 지킨 아줌마 죄예요. 그러니까 피해자인 척 그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오히려 저한테 홍게쪼로 덤비는 여자의 앞에서 저는 전투 의지를 상실했어요. 배신한 남편놈도 그렇고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고도 창피한 줄 모르고 뻔뻔하게 나오는 애랑 더 싸워봤자 나만 더 비참해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러워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직장 동료 언니가 그러더군요. 미쳤니? 그냥 순순히 물러나주게? 네 인생 망친 연놈들을 그냥 놔두면 넌 멍청해서 남편 뺏긴 여자로 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간통죄로 쳐 넣어. 평생 고개 빳빳이 못 쳐들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라고. 나이도 어린 년이 벌써부터 나쁜 것만 배워서는 누구한테 훈계질이야? 지금은 폐지된 법이지만 당시만 해도 간통죄가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언니 말대로 두 인간을 간통죄로 고소했어요. 더럽다고 피하기만 할 게 아니라 죗값을 치르게 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랬더니 얼마 뒤 당시 대학생이던 전 남편 내연녀가 집으로 찾아와 두 손 싹싹 빌며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간통 사실이 알려지면 학교도 잘리고 부모님 손에 맞아 죽는다나요. 제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남편 간수 잘하라고 큰 소리 치던 애가 말이죠. 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언니가 소송만 취하해 주시면 저 당장 오빠랑 헤어질게요. 저 이제 겨우 20살이에요. 간통령 꼬리표 달고는 시집도 못 간다고요. 제발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남의 인생은 쓰레기통에 쳐놓고 넌 멀쩡히 시집갈 생각을 했니? 너 같은 게 공부는 해서 뭐하니? 그 좋은 머리로 다른 사람 가슴에 못이나 박으래가 뻔뻔하게 나 찾아와 용서해달란 말 하기 전에 네가 한 짓을 생각해. 너라면 순순히 소송 취하해 주겠니? 그러니까 죗값 달게 받아. 저는 울면서 매달리는 내연녀를 집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 후로도 남편과 내연녀가 번갈아 가며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찾아왔지만 문도 열어주지 않았죠. 결국 첫 번째 남편과 저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29의 이혼녀가 된 저는 이후 남자와는 담을 쌓고 살았어요. 누군가를 만나는 게 겁이 나더라고요. 이혼녀라는 걸 밝히는 것도 힘들었지만 남자한테 또 다시 배신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20, 30대가 지나갔어요. 주변에선 과부 수절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고 사냐고 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걸 어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꽁꽁 얼어있던 제 마음을 녹여준 남자가 생겼지 뭐예요. 그날 저는 여름 휴가를 받아 모처럼 머리를 하려고 집 근처 헤어샵을 찾았던 참이었어요. 딱히 단골 헤어샵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오픈 기념 30% 할인을 한다는 말에 돈 좀 아껴보자고 찾아간 거였죠. 그런데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지 뭐예요. 글쎄 헤어샵 주인이 남자더라고요. 게다가 직접 머리도 맡아 한다나요? 그 말에 내심 잘못 들어왔다 싶었어요. 남녀 차별을 한 건 아니지만 왠지 남자 헤어 디자이너는 불편했거든요. 큰 헤어샵이야 어떨지 모르지만
동네 헤어샵의 남자라니. 그런 제 속마음을 알아챘는지 남자가 제게 그러더군요. 남자라서 불편하세요? 그러시면 머리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오픈 날이니까 앉아서 떡이랑 커피라도 드시고 가세요. 보다시피 가게에 손님도 없고 저도 좀 심심해서요. 오픈집에 들어와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는 손님이 미울만도 한데 남자는 웃는 얼굴로 제게 커피를 건네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커피마저 사양할 수가 없어서 일단 소파에 앉았어요. 가게 안은 환하고 깔끔한 게 좋더군요. 문제라면 저 외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였죠. 그 바람에 전 남자와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남자는 아내 없이 혼자서 중학생 딸을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껏해야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40이 넘었다는 거 있죠.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땐 큰 샵에서 월급 받으며 일하는 게 안정되고 좋긴 한데 딸애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여자애라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밤늦게까지 혼자 둘 수가 없어서요. 비록 가게에 딸린 집이지만 그래도 딸애를 옆에 끼고 일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게다가 제 샵을 차리는 게 꿈이었는데 어쨌거나 그 꿈도 이루게 됐고요. 이래봬도 청담동에 있는 유명 샵에서 갈고 닦은 솜씨라 실력만은 누구보다 자신 있어요. 노력은 배신을 안 한다고 그동안 열심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마음 바뀌시면 한번 와주세요. 부드럽지만 자신감 있는 남자의 눈빛에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하게 되었어요. 남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한사코 사양을 했지만 어차피 머리 하려고 들어온 거니까 그냥 해달라고 했죠. 그렇게 가운을 걸치고 자리에 앉았고 남자는 제 모발 상태를 확인하더니 건강한 모발이라서 따로 영양제는 쓰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매번 강요하듯 영양제도 해야 한다던 다른 헤어샵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남자가 제 머리에 롯들을 마는 사이 동네 아줌마들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저처럼 주인 남자를 보고는 이내 발길을 돌리려던 아줌마들은 머리를 하고 있는 저를 보고는 갈등을 하는 눈치더군요. 그러더니 오픈 세일하는 거 맞아요? 하고 물으시곤 다들 소파에 앉았죠. 남자는 손님들한테 떡과 커피를 내어주곤 다시 제 머리를 말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저한테 덕분에 손님이 늘었다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파마도 잘 나왔고 30% 할인까지 받은 덕에 저는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 헤어샵을 지날 때마다 남자와 눈인사를 나누게 되었죠. 오픈한 지 얼마 안 돼 남자의 헤어샵은 동네 사랑방이 되었어요. 가격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장사를 한다는 걸 다들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3개월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 후 친구랑 영화를 보고 오느라 11시가 다 돼서야 집에 오게 되었는데 헤어샵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불이 꺼져 있을 시간이라 전면 창 너머로 안을 훑어봤는데 글쎄 안에서 남자가 중년 여성이랑 싸우고 있더라고요. 중년 여성은 남자의 멱살을 쥐고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엄마가 딸이랑 살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 딸 내놔. 내놓으라고. 그러고 보니 남자가 혼자 딸을 키우고 있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아내에 대한 말이 없길래 내심 사별한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이혼을 한 거였더라고요.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기 싫어서 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고
TV 앞에 앉았는데 마침 맥주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니 어찌나 맥주가 땡기던지 금요일 밤이라 다음날 출근 걱정도 없고 해서 집 근처 편의점에 맥주를 사러 나갔어요. 그런데 남자가 편의점으로 들어오더군요. 남자는 제 손에 들린 캔맥주를 보더니 같이 한잔 하겠냐고 했죠. 그래서 우린 편의점 앞에 놓인 야외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마셨어요. 남자는 말없이 연거푸 맥주를 마셨어요. 그가 부인이랑 싸우는 걸 본 저는 왠지 남자가 가엾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툭 말이 나와버렸죠. 기운 내세요. 제 말에 남자는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내가 실수를 했구나 싶었죠. 사실은 아까 가게 앞을 지나다가 아내분이랑 다투시는 걸 봤어요. 남자는 잠시 말이 없더니 그러더군요.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애엄마가 저랑은 더는 못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랑 사는 게 재미가 없다나요? 알고 보니까 남자가 생겼더라고요. 그런데도 전 아내를 붙잡았어요. 초등학생인 딸아이 때문에요. 부부 사이야 끝이 났지만 적어도 딸애한테만큼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도 아내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도 집으로 남자를 불러들였더라고요. 딸애가 울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더는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딸애를 내놓으라고 저렇게 난리를 피우네요. 아무래도 애는 엄마 손에 자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도 그럴까 했는데 주변에 알아보니 애 엄마가 빚 때문에 양육비를 빌미로 저한테 돈을 뜯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야 어찌됐건 간에 딸애만 잘 키워준다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남자 문제도 복잡하고 워낙 술 마시고 노는 걸 좋아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오늘만 해도 돈 300 지어주니까 더는 딸의 얘기도 안 꺼내겠다며 바로 돌아가지 뭡니까. 이런 여자한테 딸애를 맡길 생각을 했던 제가 한심하더라고요. 저는 29에 이혼을 했어요. 남편한테 여자가 생겼었거든요. 그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몇 달 동안 미친 여자처럼 살았어요. 남편 휴대폰 통화 내역을 살피고 옷에 붙어있을지 모를 머리카락을 찾아대고 남편을 미행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막상 내연녀를 만나고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어리고 예뻤거든요. 남편은 아직 이런 여자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매력이 있는데 나는 나이보다도 훨씬 늙어 보이고 외모도 형편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철회항하더라고요. 배우자의 외도보다도 내가 더 이상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는 사실이 더 서글펐어요.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매력적이세요. 처음 저희 샵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거든요. 남자는 수줍게 고백하듯 말했어요. 그 모습에 그동안 잊고 있었던 연애 감정이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그날부터였어요. 제가 이 남자한테 호감을 느낀 거는요. 하지만 한번 실패를 했던 처지라 쉽게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손님과 헤어 디자이너 사이를 유지하며 지냈죠. 그런데 생각지 않게 기회가 왔어요.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남자의 딸애가 생리를 시작한 거예요. 생리용품에 대해 무지한 남자는 제게 전화해 도움을 청했죠. 저는 근처 속옷 가게에 들러 위생 팬티를 사고 슈퍼에서 용도별 생리대를 사서 남자의 헤어샵으로 갔어요. 그리고 헤어샵과 연결된 안채로 가서 딸아이한테 사용법을 알려주었죠. 그 일로 남자와 가까워진 건 물론이고 딸애와도 가까워졌어요.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한 때라 더욱 그렇게 되었죠. 이후
속옷도 직접 골라주고 아빠와 하기 힘든 고민 상담도 해주며 딸애와 많이 가까워졌어요. 남자와의 재혼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도 바로 딸애였어요. 그렇게 딸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우리는 만난 지 2년 만에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주변에선 남의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며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도 딸애는 저를 잘 따라주었어요. 사춘기 때라 반항을 할 법도 한데 부모의 이혼으로 일찍 철이 들어서 그런지 다른 집 애들 같지 않게 순탄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저와는 친구 사이 같은 모녀 관계였죠. 재혼 가정이지만 서로 비슷한 이유로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우리 부부는 그 흔한 부부싸움 한 번 없이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 사이 딸애는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도 했고 대학생 때부터 만나온 남자와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었어요. 재혼 가정이라 시댁 어른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 문제로 별 말이 없어서 내심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터지고 만 거예요. 글쎄 남편의 전 부인이 헤어샵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엄연히 생모가 살아있는데 계모가 부모 자리에 앉는 게 말이 돼? 내가 배 아파 낳은 딸이야. 당신이 뭔데 엄마 자리를 탐내? 다짜고짜 결혼식 날 신부 측 부모 자리에 앉겠다며 생떼를 쓰는 전부인 탓에 남편과 저는 골머리를 앓게 되었죠. 안 그래도 시댁에 책 잡힐까봐 걱정이라 더더욱 그랬어요. 그래서 딸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마음을 돌려달라고 사정을 했죠. 그랬더니 전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좋아요. 그럼 우리의 혼수는 내가 직접 준비하게 해주세요. 엄마로서 그 정도는 해주고 싶네요. 전부인의 뜻밖의 제안에 저는 솔직히 감동했어요. 그동안 딸애한테 못해준 엄마 노릇을 뒤늦게나마 혼수로 갚으려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전부인이 혼수 자금을 계좌로 보내라고 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 입으로 혼수는 직접 자기가 준비하겠다고 했잖아? 글쎄 알고 보니 혼수용품은 자신이 딸애랑 다니면서 골라줄 테니 돈은 남편 보고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딸애한테 혼수 비용을 자기가 대주는 걸로 해주면 결혼식장엔 얼씬도 안 하겠다나요? 딸한테 생색은 자신이 내고 돈은 우리한테 내라 이거죠. 괘씸하기는 했지만 딸애를 위해서 우리 부부는 그러기로 했어요. 남편은 이 일로 제게 많이 미안해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미안할 게 뭐야. 그 여자가 염치 없는 거지. 그 여자 심보는 고약하지만 그래도 우리 딸 책 안 잡히게 해주자고. 우리 부부는 전부인 요구대로 딸애한텐 친모가 혼수를 해주는 걸로 얘기했어요. 그 말에 딸애는 많이 놀라면서도 감동한 눈치더라고요. 며칠 뒤 친모와 가전제품을 고르기로 한 딸애는 점심때쯤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약속 장소에 도착한 딸이 다급히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약속 시간이 지나도록 엄마가 안 나오길래 전화를 했더니 없는 번호로 나온다고요. 순간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곤 이내 떨리는 손으로 전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없는 번호라는 자동 메시지를 듣고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은 혼이 나간 사람처럼 멍한 표정으로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리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여보, 어쩌지? 그 여자가 우리 예림이 혼수 비용 들고 도망친 것 같아. 남편 입을 통해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 우라가 치밀더군요. 하지만 돈보다는 남편이 걱정이었죠. 그래서 분한 마음은 꾹꾹 누르고 남편부터 다독였어요.
괜찮아. 그 돈 없다고 우리가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 기운 내요. 일단 내가 예림이 만나서 혼수 장만부터 할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정신 차려요. 알았죠? 그 길로 저는 딸애가 있는 약속 장소로 달려가 예정대로 가전제품을 골랐어요. 급한 대로 카드로 긁고 며칠 뒤 대출을 받아 혼수 비용을 마저 채웠어요. 딸애한테는 친모한테 일이 생겨서 혼수 비용만 건네주고 갔다고 둘러댔죠. 딸의 가슴에 못 박기 싫어서 그렇게 둘러댄 거였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그때 솔직히 말할 걸 그랬다 싶더라고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딸애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고 그 후로 전 부인한테는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전 부인이 딸애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딸애는 우리 부부가 걱정할까봐 쉬쉬하고 있었는데 추석 때 모처럼 모여서 밥을 먹는 자리에서 사위가 딸애 몰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아프신 모양이더라고요. 예림이가 그러는데 병원에서 수술도 안 되고 딱히 치료제도 없다고 했대요. 근데 요양원 얘기를 하시더래요.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던 분들도 그 요양원에서 완치되셨다면서 요양원비가 없으시다고 자꾸 예림이한테 돈을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이 여자가 이제는 하다하다 딸한테 목숨을 담보로 돈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남편은 들고 있던 젓가락을 집어 던졌어요. 마침 그때 화장실에서 돌아온 딸은 평소와 다른 아빠의 모습에 놀랐고요. 예림이 너 그 여자랑 연락하니? 너한테 요양원비 해달라고 협박했다며. 왜 아빠한테 그 얘기 안 했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아빠한테 말을 했어야지. 당장 그 여자 번호 대. 어서. 아빠, 진정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아무리 아빠하고 남남이 됐다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엄마야. 엄마 나 결혼할 때 없는 살림에 혼수 비용까지 챙겨줬는데 나도 엄마한테 뭐라도 해줘야지. 게다가 시한부 판정까지 받았다잖아. 엄마 이렇게 죽으면 나 미안해서 못 살아.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아빠 감정 나한테까지 강요하지는 마. 그 여자가 자기 입으로 그러든 없는 살림에 네 혼수 비용까지 됐다고? 애초에 그 여잔 돈 한 푼 낸 적 없어. 네 혼수 비용 된 건 이 사람이야. 오히려 기껏 마련한 네 혼수 비용을 그 여자가 들고 날라서 여기 이 엄마가 대출받아 다시 마련한 거라고. 그래놓곤 이제 와서 딸한테까지 그런 거짓말을 해? 남편을 통해 혼수 비용에 대한 전말을 들은 딸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를 낳아준 친모가 딸 혼수 비용을 훔쳐 도망갔다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 이 아빠 말을 못 믿겠으면 그 사람 입으로 직접 들려주마. 남편은 딸애를 시켜 전 부인한테 돈을 줄 테니 만나자고 연락을 했어요. 돈 준다는 말에 전 부인은 다음날 바로 남편한테 만나자고 전화를 했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녹음기를 들고 전 부인을 만나러 약속 장소를 향했어요. 돈을 받을 생각에 전 부인은 한 걸음에 달려왔더군요. 자리에 앉자마자 다짜고짜 돈은 가져왔냐고 묻는데 정말 인간 같지도 않더라고요. 많이 아프다고 들었어요. 요양원비가 필요하다고요? 그런 얘기라면 예림이한테 부탁할 게 아니라 저희한테 했어야죠. 예림이 혼수비용 훔쳐간 것도 모자라 어떻게 딸한테 매번 이런 짓을 하세요? 그러고도 엄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자 전 부인이 코웃음을 치며 그러더라고요. 딸, 고개 쥐방울만 할 때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내가 딴 남자 만나는 거 지 아빠한테 꼰지른 게 걔야. 지 아빠한테 나랑 이혼하라고 한 게 그년이라고. 딸, 웃기고 있네. 세상에 어떤 딸년이 지 부모한테 이혼하라는 소리를 하냐고. 그녀는 내 딸도 아니야. 그때였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뒷자리에 앉아있던 딸애가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있더군요. 이런 사람을 엄마라고 믿었던 내가 미친년이었네.
그러고도 엄마가 사람이야? 오죽하면 딸인 내가 아빠한테 이혼하란 소리를 했겠어. 엄마가 집에까지 불러들여 죽고 못 살 것처럼 굴던 그 남자 내 친구 아빠였어. 난 엄마 때문에 제일 친한 친구도 잃었고 졸업 때까지 괴로웠어. 엄마가 마음대로 산 덕분에 아빠도 나도 내 친구 가정까지 모조리 파괴했다고. 그래놓고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내 탓을 할 자격이 있냐고. 병 걸렸다고? 그럼 진단서 가져와봐. 엄마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난 절대 못 믿으니까. 아참, 이제는 내 엄마도 아니지? 내 엄마는 여기 이분이니까. 경고하는데 앞으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돈 뜯어낼 생각 꿈에도 하지 마. 내가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뜯어 말릴 테니까. 딸애는 우리 부부 손을 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곤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더군요. 아이처럼 엉엉 우는 딸애를 보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제가 딸애한테 너무 모진 짓을 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부도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우리 부부의 걱정과 달리 딸애는 오히려 지금이라도 친모의 본심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안 그랬더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질질 끌려다녔을 거라고요.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그 일이 있고 우리 가족은 더 끈끈해질 수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얼마 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지 뭐예요. 그건 바로 전 부인의 죽음이었죠. 죽을 병에 걸렸다며 딸애와 우리 부부에게 돈을 뜯으려 했던 전 부인이 정말 시한부 판정받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물론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건 죽을 때까지도 몰랐다더군요. 소화도 안 되고 급격히 살이 빠지길래 병원에 찾아가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불과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였죠. 딸애와 우리 부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정말 한순간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어쩌면 마지막까지 우리를 찾아와 그런 악독한 짓을 벌였던 건 딸애와 정을 떼기 위해 그랬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때는 정말 많이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보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조금만 더 진정어린 모습을 보였더라면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이 지금보다는 덜 외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가족들이 새삼 더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제 사연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